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어머니께 한 방 먹여드렸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아직까지 아이는 없고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라 저는 27살, 남편은 29살입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한 분 계셔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터라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지만 오히려 저희에게는 불편해도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였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나지만 저는 그나마 일찍 퇴근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살림을 잘 못하는 편이고 해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지만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저에게 모든 살림을 다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어머니께 이쁨 받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따르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친엄마처럼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밀어내시는 것 같고 제가 실수하면 남편에게도 저를 대놓고 흉보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인정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그래도 예쁘게 봐주고 천천히 알려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자면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따라 점점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하면 뭐라 하시는 게 너무 심해지셨어. 어쩌면 좋지?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뭐. 조금만 참고 집 살 돈 모아서 얼른 나가서 둘이 살자. 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계속 구박받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남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제대로 살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왜 그만두라 하시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무리 제가 예쁨을 받고 싶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배워야 할 일인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여태껏 군말 없이 지냈지만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림에 많이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배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얘가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싶은 표정으로 저에게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하시며 혀를 차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살림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직장 그만두고 배우라는데 싫다더라 라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저를 막대먹은 며느리로 몰아가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며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그냥 다짜고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지금 번듯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살림을 배울 만큼 냉정하게 따지면 당연히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다행히 제 말을 들어줬고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저번에도 당신에게 말했다시피 어머님이 그냥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 엄마지만 할 말은 하라네요.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저를 이상한 며느리로 만드는 시어머니를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이 되시면 무조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음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는 구박이 더욱 심해졌고 실수를 안 해도 계속 혀를 차시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시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급기야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갑자기 주저앉으시면서 아이고, 며느리가 요즘은 말대답도 따박따박하고
나를 늙은이 취급하면서 말도 안 듣는다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데, 남편은 또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며 말하길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러신다고 말하니까 계속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저러는 남편의 태도도 불만이었고,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 속으로 너무 열받고 억울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자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에 차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기까지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대로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박따박 옳은 말만 골라서 말대꾸를 하며 어제 도대체 남편에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나고 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며 시치미를 뚝 떼시는데 정말 독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고 참아온 제가 멍청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내 소신껏 행동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던 청소를 하던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시는 시어머니께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시니까 더 못하겠어요. 할 마음도 없어지고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거실에서 TV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하니까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지 벙쪄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무섭다 정말. 집에서 어떻게 키웠으면 애가 이러겠어. 하시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눈이 돌아갔고 일 한번 크게 내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남편이 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 앞에서 쓰러졌고 억지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가겠다고 말했더니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보라길래 시어머니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고 하니 옆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연기하는 거라며 자기는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더 크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방으로 들어갔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이제는 우리 친정까지 욕하면서 나를 밀치고 때렸다고 거짓말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행동과 똑같이 갚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가서 시어머니께 엄마, 아무리 미워도 손찌검하고 부모님 욕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실망이네요. 이렇게 자꾸 나오시면 우리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와, 진작에 이렇게 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벙쪄서는 아니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제가 지금 네 앞에서 연기하는 거라니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 남편 앞에서랑 저희 둘만 있을 때랑 너무 다르시네요. 제가 나갈게요. 라며 제대로 한 방 먹였더니 남편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소중하지만 얘도 집에서 소중하고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당했다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가서 살아야겠다며 다음날 당장 집을 알아보자 하더라고요.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여태껏 제가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니 죄송하지만 통쾌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짐을 싸고 남편은 집을 알아보려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와서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내가 제대로 당했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내가 이대로 너한테 당할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또 저한테 욕하고 때리시려고요? 하면서 일부러 성질을 긁고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독할 줄 몰랐는데 마음을 제대로 먹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어머님 성질을 긁으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너희 부모님은 너 그렇게 독한 거 아시니? 독하다 못해 여우가 따로 없다 정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데려올지 꿈에도 몰랐다.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하는데 제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네 마누라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어린 것이 나한테 욕도 하고 앞으로 너 볼 생각은 하지도 말란다. 이러는데 남편은 이게 또 무슨 상황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당신 무슨 짓을 했냐면서 어제 했던 게 연기냐며 저에게 따지려는데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틀어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듣더니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풀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은 어머니, 저는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볼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이 정도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내일 당장 나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달래주는데 속은 시원했지만 혼자 남을 시어머니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저지르고 나서야 저는 이성을 되찾았고 일단 집은 나가서 살기로 하고 다음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서 둘이 살면서 남편에게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당신은 연락드리고 한 번씩 찾아뵙고 하라는 말에 남편은 역시 제가 천사라며 감동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찔리던지 다시 생각해보면 한편의 드라마였죠.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찾아뵙고 연락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미안했다며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화해를 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살갑게는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시면서 이제는 남편과 같이 뵈러 가면 음식도 해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냈다면 같이 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되갚아주는 게 무조건 옳은 행동이 아니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건 당하지만 말고 바로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분들 전부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